안녕하세요. 재테크 메이트입니다.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 하락을 거듭하던 S&P 500과 나스닥이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. M7의 시총이 1100조 증발하고 시장 전체적으로 5800조가 증발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별 관심 없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선 국장을 피해 미장으로 갔는데 미장이 더 무섭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실제로 토스 증권에서 여러 ETF들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S&P 500과 나스닥 하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랑 비슷한 마인드로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 더 줍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.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은 SCHD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커뮤니티에서는 안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이때 하락하는 나스닥과 S&P 500을 팔거나 매수를 홀딩하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전 하락장 때 제가 백테스트를 통해 만들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주식시장을 길게 보면 결국 수익률은 장기평균에 수렴하게 됩니다.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S&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0%라고 할 때 내가 투자를 시작한 초기부터 꾸준하게 선형적으로 10%를 수익률을 올릴 때와 내가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 횡보장을 만나고 추후 급등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10% 달성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선형적으로 매년 10% 수익률을 거둘 경우 129%의 수익률을 얻지만 초기 10년은 3%로 횡보하고 나머지 5년간 급등했을 때의 수익률은 216%를 달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초기 10년은 연평균 수익률 1%로 사실상 하락하고 나머지 5년간 급등으로 연평균 수익률 10%를 달성했을 때 수익률은 246%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멘탈적인 측면으로는 매년 주식이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해 준다면 더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머리로 이해해 보자면 투자를 시작한 초기에는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고 추후 23년, 24년도와 같은 급등장을 만나게 되면 동일하게 연평균 수익률이 10%라고 하더라도 후자 쪽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을 통해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분위기나 직투로 미국 지수 ETF에 투자를 하는 것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2020년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적립을 해오던 분들은 22년도에 큰 하락장을 견뎌냈기 때문에 23년, 24년에 수익률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었지만 23년과 24년도에 시작했던 분들은 본격적인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매우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23년과 24년도에도 하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 S&P 500의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 20%를 넘었는데 그 속에서도 S&P 500은 마이너스 5% 이상의 하락이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다. 실제로 1936년부터 현재까지 S&P 500이 5% 이상 하락한 경우는 연평균 3회, 10%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연평균 1회 발생을 합니다. 이를 공식처럼 암기하고 있다가 S&P 500이 5% 이상, 10% 이상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면 월 적립식 투자 외에도 별도 자금을 투입해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추후 상승으로 전환 시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먼저 S&P 500부터 살펴보면 23년도에 7월부터 10월까지 10%가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.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월과 7월에도 약 5%대 하락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 급락한 이후에는 크게 상승을 이어갔고 이 당시에 추가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나스닥도 23년도에 11%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었고 24년도에도 6%, 8% 하락이 있었습니다. 최근 2년은 미장은 신이다, 나스닥은 신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. 연간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저렇게 하락한 적이 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때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종목을 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
측면에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단기적으로 하락이 무서워서 멘탈 케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지난 153년간 미국 증시의 상승 하락 데이터를 참고해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랍니다. 지난 153년간 미 증시는 106회 상승을 했고 47회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말인즉슨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다와도 비슷합니다. 하락률을 보더라도 마이너스 40% 이상 하락을 기록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40% 이상 상승을 했던 해는 5번이나 있었습니다. 25년도에 들어서는 내리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상승을 할 땐 또 화끈하게 상승하는 미장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주식에 너무 큰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멘탈을 잘 유지한다면 추후 상승장에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. S&P 500을 투자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알아보는 롤링 리턴을 보겠습니다. S&P 500을 1년간 투자했을 때 최대 40%대의 손실을 기록할 확률이 있지만 3년, 5년,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락률은 매우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 15년 이상 투자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25년 들어서 미국 지수 ETF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는 투자 마인드를 정립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현재의 하락장이 마냥 멘탈 케어만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투자 중인 종목을 보면 제가 그렇게 외치는 미국 지수 ETF 투자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세이브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 중인 미국 주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S&P 500, 나스닥, SCHD 등의 지수형 ETF에는 총 투자 금액이 10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는 21조, 엔비디아는 14조, 그 밖에 애플, 마소 등 기술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QQ 역시 3조가 넘는 금액으로 S&P 500 중 가장 높은 VOO보다도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S&P 500과 나스닥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락률이 5% 내외의 수준이겠지만 테슬라는 25년 연간 기준으로 현재 마이너스 38%를 기록 중입니다. 38%가 하락했더라도 현재 보관 금액이 21조가 넘기 때문에 기존에는 더 큰 금액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테슬라 앞에서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QQ도 상대적으로 저변동성 상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. 그리고 테슬라에 비하면 S&P 500과 나스닥은 거의 예금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변동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. 테슬라는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그 수익률을 다 뱉어내고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멘탈 케어를 적절히 하기가 저라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. 또한 이렇게 변동성이 큰 테슬라를 또 레버리지로 투자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매우 많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올바른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조금만 바꾼다면 단기간에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55세에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 2막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중앙일보에서 관련 데이터를 잘 준비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30살부터 사회생활 시작 후 매월 75만원씩 연평균 6% 기대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면 55세에 누적 금융자산 8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월 400만원 이상 인출하면서 마음 편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단시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서 테슬라나 코인 같은 곳에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에 불과합니다. 또한 그렇게 부를 쌓은 사람들은 그 부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쉽게 돈을 벌게 되면 또 다른 투자처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부자가 될 가능성보다는 그 반대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. 저는 이번 조정장을 맞이해서 보유하고 있는 파킹 ETF를 매도하고 하락하고 있는 S&P 500, 나스닥, 반도체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하락폭이 적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추가 매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잘 알고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상투에 사서 무릎에 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.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도 하락장을 잘 버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넘어가기보다는 하락하고 있는 S&P 500과 나스닥, 반도체 등
등을 매수하고 추후 상승장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하면 바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 매수할 때입니다. 23년과 24년의 달콤한 상승장은 22년도에 팔지 않고 버틴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번 25년도에 그러한 하락장이 온다면 이 하락장을 잘 버텨낸 사람들이야말로 다음에 올 상승장을 누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23년과 24년도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많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번 하락장 방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주식 시장은 수많은 변수들과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늘 시장을 떠나지 않고 투자하는 모습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